111명 됐네. 그죠? 오늘부로 111명 됐는데 111명 중에 54명이 탄핵 찬성파예요. 54명이. 그러면은 반이 탄핵 찬성한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 나경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던데 그 정확한 팩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경원이 탄핵 지금 같으면은 탄핵 그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비슷하죠. 내가 묻는 건 비슷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지 않았으면은 뭐 230만 명의 촛불에 뭐 엄청난 문제가 있은 것 같이 변명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경원이 탄핵에 엄청난 앞장선 사람이에요. 요새 우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심재철 씨도 국회 부의장으로 탄핵에 대단히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이 투쟁하지 못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첫째는 54명의 탄핵 찬성한 자들이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반이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코가 걸려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받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요즘은 또 지난번에 한번 뭐 국회에서 싹 싸우다가 이틀 만에 풀립 3일 만인가 풀립포치 싹 눕잖아요. 지금 경찰 검찰하고 이렇게 싹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애시당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한테 탄핵에 찬성하더라도 커밍아웃 하면 돼요. 커밍아웃이 아니지 진실을 밝히는 거지. 나는 그 당시에 정신이 약간 나갔는가 보다. 아까 조원누가 얘기하더라. 근데 총 맞았는가 봐 그때. 총 맞았는가 봐. 지금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탄핵이 잘못됐고 그때 우리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석고대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계가 분명히 있는 자유한국당의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해도 안 돼요. 지금 제가 추석 전에 아무튼 7사람의 의미는 뭐냐? 아무튼 7사람 우리가 대한애국당이 서러웠던 게 선거는 나가는데 기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슨 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선거 나갔는데 토론을 붙여달라고 할게네 토론을 안 붙여주잖아요. 선거법에 국회의원 5명 이상 되면 무조건 토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바른미래당 하는 바른미래가 누가 있는데죠? 유승민 있는데요. 손학규 대표가 요즘 나이 들어가지고 약간 곤혹스럽더라고. 창원선거 때 내가 안 그래도 우리가 창원선거 들어가기 전에 그때 우리가 여론조사 딱 했는데 우리가 바른미래를 이기고 있었어요. 그때 여론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전격적으로 창원선거 3가지 하나는 바른미래를 이기겠다. 두 번째 5% 이상 얻겠다. 세 번째 후보가 탄핵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하면 자유한국당 떨어뜨리겠다. 이 3가지를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막판 표 쏠림 현상이 나오고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은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유한국당 한계가 있는 자유한국당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설득을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근데 지금 바른미래 보면은 이게 뭐 국회 개원도 바른미래가 이제 키를 쥐고 개원하겠다 이라는 거야. 바른미래의 3분의 2는 유승민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전체적인 중에서 과반 이상은 호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른미래는 저는 이제 우파 정당이 아니라고 보는,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하는 걸 보면서 바른미래는 우파 정당이 아니다. 바른미래는 아무튼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면은 한석도 전국에서 되기 힘들다. 저는 그래 보는 사람이에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되면은. 근데 대한애국당 너것도 똑같이 앉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대한애국당은 조원진이는 지금 나가든 1년 있다 나가든 10개월 있다 나가도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세요. 정당 구조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평당. 민평당은 박지원 있는데 막 사람 이름을 대야 되지 편하게 알 것 같아. 박지원 있는 데가 민평당 아닙니까? 그분 눈은 달았는가 몰라. 아무튼 정의당, 심상정 노회찬 씨가 돌아가신 그가 정의당이에요. 그죠? 그 다음 민중당 우리하고 맨날 한석 있는 민중당이 있어요. 오늘부로 이제 민중당은 우리하고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자, 민중당. 그 다음에 바미당이 있어요. 바미당은 아무튼 과반 이상, 전 3분의 2 정도가 호남. 뭐 이렇다 바미당은. 자, 그러면은 몇 개 당이에요? 더불어, 바미, 민평, 정의, 민중, 원내 의석을 가진 5석이 자로 분류되는 거예요. 자로. 자, 우로 분류되는 거는 대한애국당, 가장 중심에 있는 대한애국당 하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유한국당. 아무튼 이거는 우파정당이야. 그죠? 우파정당이야. 그럼 지금 구도가 5대2잖아. 5대2.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제 앞으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막 흔들리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아니, 싸움이라는 게 싸움 상대가 게임이 돼야 싸움을 하잖아요. 아니, 박근혜 대 황교안 싸움이 됩니까? 아니, 싸움이 된다고 보세요? 안 되는 거, 애시당초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자, 그러면은 뭐 우리 저 벌레소년 그 노래에 한국당, 자한당 탈출은 진영순. 오늘 보니까 빠른데 나도 몰랐는데 뭐 어제 뭐라고? 한국당 화살표 해가지고 대한애국당 일어났대. 자한당 화살표, 대한애국당 탈출하라 했. 그랬는데 탈출하라 한국당에서 애국당 일어났는데, 지금 이 판은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고 드디어 이제 이 좌파들이 이 김원봉 도발을 6월 6일 김원봉 도발을 계기로 좌파들이 본색을 이제 발톱을 다 냈어요. 발톱을 다 냈는데, 자, 이 발톱을 누군가는 잘라야 된다고. 다시는 그 발톱을 내지 못하도록 다시는 발톱을 도끼로 자르든지, 안 그러면 뽑으면은 또 살아나잖아요. 잘라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아무튼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뼛속까지 우파,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겠다는 애국심, 또 거기에 하나 더 하면은 절박함, 이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우려, 걱정, 막 이런 게 막 뒤섞여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 껴안아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 싸움은 체제 싸움이고 역사 싸움이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하고 김일성의 싸움. 제가 연단에 올라와서 아마 초창기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한애국당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김일성의 싸움에서 절대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이긴다.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 잠시 우리가 김일성 이 주사파 또 친북 세력들한테 잠시 배신자들 때문에 또 저 같은 죄인이 뭐였습니까?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한 죄인 아니겠습니까?
요즘 제가 제값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구호하라 하면 좋은 짓은 절대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이제 아실 거예요. 왜? 이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기려면은, 그렇다고 황교안 씨가 아무것도 안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저쪽에 111석, 지금부터 국회의원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번에 정기국회 끝나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국회의원들. 지역 내려가지고, 우리나 저거나, 박태호 총장 대전 가서 선거 운동하든, 뭐 서울서 선거 운동하든, 그 하나 가더니나 똑같다니까. 그런데 뭐냐, 이 판이 어떻게 가는 거야? 그들은 투쟁도 하지 않고, 이 탄핵에 대한 확실한 진실의 얘기도 하지 않고, 이 판, 이 우파 정당이 가는 이 판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 국민들의 이 마음, 국민들의 이 절대적인 애절한,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 이것도 잘 모르고, 저것끼리도 서로 불신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세워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야. 그냥 황교안이가 경제 참사시키고 체제 무너지고 이러니까 반문연대 황교안만, 아직 문재인만 막 들고 욕하면 되느냐는 거야. 이제 우파 국민들이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달라진 거예요. 맹목적으로 지지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는 그들의 태생적인,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태생적인 한계. 두 번째는 그들이 이 판을 잘못 보고 있다. 이 판을 잘못 보고 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다음 12월 15일까지는 6개월 남아 있고요. 예비후보 등록 때까지는. 그 다음에 내년 4월 15일 선거 때까지는 10개월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좌파들의 움직임은 뭐 아까 황교안 씨가 안 움직일 수는 없죠. 그들은 움직이겠죠.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얻었던 52%만 얻으면은 참패입니다. 참패.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대요. 김대중 정부 때 하루 자고 나면은, 이규택 대표님 말씀이, 하루 자고 나면 세 사람 빠지더라는 거예요. 세 사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때보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더 악랄하잖아요. 그렇게 쉽게 안 줍니다. 선거법을 걸어가지고라도 아무튼 이 판을 안 뺏기려고 할 거예요. 지금 쉽게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에 얻었던 52%를 얻을 수 있다. 그것도 난망이야. 그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2% 얻으면 42% 얻었다 생각해라는 거야. 여론조사 52% 나오면. 왜? 이 정권이 절대로 국회 장악을 해야 돼. 지금은 사법부 장악 다 했잖아요. 헌법재판소, 뭐 대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권력기관은 다 장악해. 전화는 밖에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입법부, 국회를 장악해야 되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 장악을 할 거다. 그러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제가 북풍도 이용할 거예요. 북풍. 돈을 주든 뭘 하든 김정은 북풍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북한을 이용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이 언론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을 완전히 세뇌 바보시켜서 바보같이 만들어 버릴 것 같아요. 통계 문제 있잖아요. 실질적인 통계는 그렇지 않은데 발표는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그거 안 따졌어요. 자유한국당이 싸우지도 않았어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 같으면요, 상임위가 올 수도 되고 KBS 사장실이 들썩들썩하고요. KBS 앞에서 국회의원들이 매일 데모했습니다. KBS 앞에서 매일 데모했다니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국방부 가서도 데모하고 한 명도 안 하잖아요. 자유한국당에. 끝난 거다 보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52% 지지를 받는다 해도 어렵다. 그러면은 그보다 10% 더 지지를 받으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하소연하고 이 절박한 마음을 얘기하고 국민들께 다가가면서 이 나라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62%가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결국은 뭐냐? 좌파들은 호남을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는 5개의 당이 연정을 하는 겁니다. 바미당은 우쪽으로도 자유한국당으로도 요래 고개 돌렸다가 왼쪽으로도 고개 돌렸다가 이게 지금 가재미 눈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좌파는 호남을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혹은 그 유사한 방법으로 이제 좌파 연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파는 그 좌파 연정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파 연대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자유한국당 내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다 알아요. 말은 안 해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빼놓고 자유한국당을 빨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거야. 지금도 대한애국당이 좀 그만두고 통합하면 안 되냐고 나보고 또 그래요. 그러다가 아니 지금 통합하면은 120석도 못 얻는데 그거 나머지 그나마 한 60석이나 50석 60석은 누가 얻어오냐고. 자유한국당이 말을 못하는 거야. 왜 말을 못하는 줄 아세요? 대한애국당이 엄청 커질 것 같거든. 야, 이제 오늘 조은지가 얘기했는데요, 홍문조이도 더가 붙는데 조은지가 오늘 뭐라 했습니까? 대한애국당에 1호 당원으로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선거 치르겠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교감 안 하고 가면은 박근혜 대통령 나오자마자 저한테 레이저 빡 쏠 텐데. 3개월 전부터 저는 제 얘기가 이제는 제 얘기가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허평한 대표님하고 제가 또 우리 오늘 여러분 회의 전에 회의가 아니고 집회 전에 우리 당의 최고 지도부들이 다 모였어요. 그 다음에 이규택 대표님, 서정구 대표님, 허평한 대표님, 천만인무저석방 본부의 공동대표님까지 다 모여서 1시간 반 동안 협의를 하고 공개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말씀들을 다 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가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허평한 대표님이 오늘 대표로 말씀하신 것이 아무튼 조은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결정에 따라서 같이 가자. 그것은 조은진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은 누구 뜻이라고요?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돼. 그건 누구 뜻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분 뜻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소리가 작아요. 박근혜 대통령 당적이 아직 입당 안 했는데 어떻게 당적이 있어? 입당을 하셔야 되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 갔더니 사람 환장하겠는 거야.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야 박근혜 살려야 되는데 내 찍었다 어디 찍었는데요? 요 1번 2번 찍었다 2번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2번을 찍으셨어요? 이랬더니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누구 태극기 집회에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아이가? 박근혜 대통령 자유한국당 있다 없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에서 배신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 출당시킬 때 국회의원들 반항 안 했어요. 친박들도 그렇게 반항 안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멸차게 1심 선고를 앞에 두고 출당시켜 버렸어요. 그것을 제가 폐륜이라는 겁니다. 보수 정당을 5번을 살린 분이에요. 다 죽어가는 보수 정당을. 그런데 어떻게 1심 선고 놔두고 홍준표라는 잡놈이 그런 짓을, 폐륜 짓을 한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깥에서 1심 선고 끝나고 출당을 시켜도 출당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1심 재판부가 그래도 썩어 빠졌지만은 114명 있는 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1심 선고를 제대로 우리가 지켜보겠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법 위반을 한다든지 잘못된 건 그렇지 않는다고 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33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냥 내팽개 쳐버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30년을 받든 300년을 받든 마음대로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나온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배신자들, 홍준표 같은 잡놈한테 박근혜 대통령은 쫓겨난 겁니다. 그것도 1심 선고 앞에서. 그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내보내려면은 당신들이 결정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발로 걸어가지는 않는다. 당신들이 출당시키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그런 분이에요. 그래, 그 박근혜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출당시켜 놓고 자기들은 온전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묻고 가자.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이자 묻고 가자. 이자 묻으면은 그러면 그 거짓하고 그 불의는 뭡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보수우파 국민들한테 우리는 거짓의 불의에 동조하고 있는 그 부끄러운 국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 살기는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판은 너무 자유한국당이 잘못한 것이 많다. 저도 전신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다 알아요. 그리고 저하고 되게 친한 의원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빨리 나와야 된다. 거기에 있으면은 같이 무너진다. 그래서 한계가 분명한 정당,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좌파 독재, 그것도 완전히 새빨간 좌파 독재하고 싸울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홍분정 의원이 한 분이 우리 당에 들어오셨지만은 앞으로 더 많은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뭐 장관 출신도 있고 단체장 출신도 있고 이런 분들이 들어올 거예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옳은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든 2년 과정을 겪었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대한애국당을 지지해주고 태극기 집회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이 이제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진실 정의의 투쟁, 박근혜 대통령 구출 투쟁, 자유민주주의 구출 투쟁, 망하는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투쟁을 하는 그러한 날로 가집시다. 여보 십시오. 마누라를 허대 하도 오래 안 불렀더만 여보가 왜 나오냐? 자, 여러분 오늘 제 얘기는 이걸로 할게요. 이제부터는 박태호 사무총장님께서
당의 여러 가지 일들도 좀 말씀하시고, 사실은, 당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당원은 숫자가 늘어나는데, 뭐 그런 얘기 겸사겸사 등등 우리 애국 동지들이 비 오는 날도 이렇게, 야, 지금 이거 막 기록사진 찍어야 된다는 게 저 뒤에서 가가지고 쫙 가가지고, 이 지금 한번 보십시오. 끝이 없다, 끝이 쫙. 이수신 장군 동상 뒤에 딱 있으니까 이수신 장군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래 쫙 치면 세종대왕님이 뭐 하는지 아세요? 세종대왕이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내가 뒤에서 받쳐줄게 이런 거야. 자, 우리 박태하 총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